전국 현장을 발로 뛰는 맛이 보이는 소식,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에 이제 뉴스가 있는 현장이라면은 뭐 어디든지 취재하면서 30년 이상 취재 기자로 활동해온 이기진 기자께서 얼마 전에 기자 생활을 마무리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7살 때 시작을 해서 33년 3개월 했네요. 아유, 네. 또 많은 일도 있었고 정말로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후반부에는 뉴스보다 맛집 이 코너를 운영하게 돼서 정말로 행복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기진 기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또 뉴스보다 맛집도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8월 10일이죠. 네. 그때가 이제 말복이지 않습니까? 예. 네. 요즘 진짜 엄청 덥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울 때 많은 분들이 왜 보양식을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맘때 되면 정말로 몸에 좋은 그 보배 같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기자예요. 구기자. 예, 구기자는 이제 그 헛개나무 구에다가 버드나무 기자. 그래서 마치 뭐 헛개나무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버드나무처럼 생기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구기자의 70%는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양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 청양이 구기자의 첫 재배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900년도 초반에 그 박관용이라고 하는 분이 야생 구기자 재배 농법을 연구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청양군이 바로 그중에서 목면이 첫 재배지고 저기에 저렇게 구기자 첫 재배지 표지석도 생긴 거죠. 네. 농민들도 구기자의 첫 재배지라는 것하고 또 주산지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하겠는데요. 네네, 그렇죠. 예. 그 사실 구기자라 하면 예로부터 뭐 불로초로 불렸죠. 그 처음에는 뭐 건강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약재로만 사용하다가 최근엔 청양군에서 이제 소비층도 넓히고 제품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청양군이 구기자 특구로 정해지기도 했고, 근데 2013년에는 구기자 종합센터, 가공센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들은 최근에 외국에 이제 수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듯 구기자로 유명해진 청양, 요즘 한참 구기자 수확으로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청양으로 구기자 맛보러 갑니다. 공기 좋네. 청양 맑은 공기는 공짜입니다. 공짜. 저게 보이는 게 고추 조형물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게 구기자인데 저 정도 크기면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평생 먹고도 남겠네. 저기 보이는 산이 칠갑산인데요. 칠갑산은 청양의 대표적인 산이죠. 그러니까 만물 근원의 7가지 칠자에 60갑자의 첫 글자 갑자가 합친 게 바로 칠갑산입니다. 근데 칠갑산 주변에 있는 청양에서는 농작물이 잘 돼요. 토질이 좋아서. 그런데 그중에서 특용작물 고추하고 구기자인데 오늘 구기자 이기자가 구기자 한번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칠갑산 산마루에 가슴 속을 태웠어. 지금 이제 수확철인가 보죠? 예, 지금부터 수확하고 있어요. 야, 진짜 색깔 예쁘네. 네. 이거 똑처럼. 10년 괜찮은데? 10년 더 사시겠다. 그냥 씹히고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예, 이게 씨가 있잖아요. 씨가 사실 성분이 많아요. 약성분이. 씨까지 드시는 게 좋죠, 아주.
어이구 이렇게 잠깐 땄는데 막 땀도 나고 힘드네요. 하나씩 따는데. 처음 하시니까 더 힘드실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수확하면 네. 이건 어디로 가나요? 또 뭘로 만들어지나요? 가공센터로 일부 가고요. 가공센터. 우리가 이제 예. 개인 판매로 또 판매도 하고 그렇죠. 아, 가공센터라.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곳은 청양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인데요. 농가에서 수확 후 건조를 시킨 구기자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가공 제품으로 생산됩니다. 지금 아래층에 있는 제조 공정을 둘러봤는데 농민들이 생산한 걸 만들어주는 거 제품으로 그쵸. 수출할 수 있게끔. 원료만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고부가치 상품으로 대신 이제 위탁 생산을 해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고부가 가치를 네. 여기서 만들어주신다. 네네. 천혜의 자연 환경과 농민들의 땀,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에 빚어낸 구기자 가공품들. 먹기 좋고 맛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그런데 청양 구기자를 음식에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식당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인구 3만인 청양에서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거기에 또 쿠킹 클래스. 여기가 쿠킹 클래스 하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좀 배고픈데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이 스테이크, 네. 근데 파스타인데 궁금한 건 구기자예요. 지금 구기자가 요거는 네, 저희 이거는 건구기자입니다. 건구기자 구기자를 달리머. 네. 예. 그리고 요거는 뭐죠? 실퍽한 거는? 이거는 저희가 특허로 개발한 네. 구기자 천연 발효종입니다. 그리고 요건 국물이 좀 많은데 이것도 구기자 들어있네요? 요거?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게 파스타에 들어가는 육수인데요. 파스타에 구기자가. 야, 진짜 구기자가 진짜 불로초라하더니만 이 파스타하고 스테이크 먹으면 불로초래. 아, 이거 진짜 배고프거든요? 궁금하니까 좀 얼른 좀 해주세요. 네? 내가 세상에 무슨 전생에 덕을 쌓았다고 이런 호살놀이다. 이야.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식전빵이죠, 이게? 네. 포카치야. 이야, 이 모양도 예쁘게 생겼네. 여기도 구기자가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특허를 출원한 네. 구기자 천연 발효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배고픈데 잘 먹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을게요. 이야, 진짜. 이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식전빵이니까 이게 천연 발효종으로 만든 포카치아인데 이걸 먹어야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다른 것도 다 먹겠죠. 천연 발효종에 이스트를 안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궁금한 스테이크인데 과연 불로의 명약인 구기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스테이크 큐브 주사위처럼 고기가 부드럽고 소스가 잘 버무려져서 정말 맛있어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근데 구기자는 수분 조력자네. 백의종군? 그러니까 이 음식을 빛내기 위해서 그냥 조용하게 응원해주는 영원한 조력자. 구기자가 들어간 큐브 스테이크. 파스타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서는 좀 나네. 구기자, 이거 구기자네, 구기자. 좀 아까 바로 시킨 거.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요것도 구기자. 이 우리가 약재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 구기자를 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반영시켰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노력이에요. 그리고 좋은 결과고. 저는 구기자가 이렇게 몸에 좋고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약으로만 생각했죠, 뭐.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구기자를 그렇게 많이 안 먹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주. 야, 앞으로 열심히 먹어야지. 진짜 긴장마, 그리고 막 더위, 진짜 막 이런 막 한여름 진짜 힘들죠. 근데 구기자를 먹으니까 야, 진짜 지난 뭐 장마와 더위가 그냥 한꺼번에 싹 날아가는 이 구기자 중에서 새로운 생명을 온몸에 이렇게 충전시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청양이 지금 현재는 뭐 소멸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인구도 뭐 갈수록 줄어들고는 있는데, 진짜 이러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청양이 다시 한번 생명이 용숨치고 또 부활하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네요. 청양 구기자 화이팅! 산 좋고 물 좋고 볕이 좋아 사람도 농작물도 살기 좋은 고장. 올여름도 명품 구기자는 붉은 물결을 이루고 쉼없이 흐르는 농부의 땀을 어머니의 손길로 닦아주는 그곳은 청양입니다. 구기자를 뭐 삼계탕이나 갈비탕에 넣는 건 봤지만 이렇게 스테이크나 또 파스타에 넣는 건 처음 보네요. 네, 이렇게 지역의 특산물을 좀 활용한 어떻게 보면 좋은 시도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좀 처음 먹어봤고요. 네. 그런데 청양이 이번에 이제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땐 청양의 이제 특산물인 뭐 구기자라든가 고추를 좀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청양에서는 고추 구기자 축제가 열립니다. 그렇죠. 네, 올해는 청양에서 신나게 또 매콤 달콤하게 맛나게 예. 그런 행사가 열리니까 거기 가보시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셔서 폭우에 지친 힘든 농민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양은 그러고 보니까 고추도 유명하고 네. 그래서 구기자 예, 참 그렇습니다. 유명한 게 많네요. 빨간 게 유명합니다. 예. 네. 이진 기자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기진 박사로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죠? 네, 기자 네. 생활 이제 마무리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대전 영시축제가 돌아오는 금요일 11일부터 시작됩니다. 관광도시 대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또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마련한 대전 영시축제. 일주일간의 대장정을 앞두고 대전시가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은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함께 얘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송정보대학 호텔관광과 장인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아주 의상이 눈에 띕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티인가요? 이게? 우선 영시축제 예. 사실은 홍보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티인데요. 아, 예. 흰색하고 붉은색 예. 두 종류인데 예. 아마 시민들도 구입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게 되고요. 예. 또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홍보 차원에서 입고 나왔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이제 시정 활동하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지난달이 이제 민선 8기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을까요? 지난 1년 뭐 아쉬운 것도 당연히 있고요. 예.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뭐 시는 미래 전략 2050 그랜드 플랜을 짜는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예. 나아가서 100대 과제를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해서 일관되게 지금 정책적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이전이 사실 1차 이전이 완료됐고요. 예. 또 2027년까지 방위사업청이 완전히 대전으로 이전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160만 평 교촌동에 정부로부터 지정받았고 또 SK 온하고 그리고 머클하고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 아시아 태평양 공장 유치 또 우주 클러스터 3축에 인재 연구 개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이 확고한 지위를 얻었고요. 또 그밖에 많은 강소기업들 유치 문제 그리고 하계 유니버시아데이 유치 이런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전 영시축제 준비 상황과 또 시 차원의 대응 방안들 그리고 나갈 방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 영시축제가 이제 지역축제로 부활했는데 준비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축제의 의미부터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축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전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 축제에 모을 생각이고요. 이 축제는 그래서 기존의 축제들이 봄, 가을 그리고 겨울 축제가 많은데 네. 저희는 삼복도의 최중심에 축제를 하게 됩니다. 도시 한복판을 차단하고 도시 안에서 하는 것도 역발상이고요. 또 대전 브루스라는 아주 애잔한 네. 대전과 관련된 노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또 영시축제라는 영의 개념이 제로이면서 무한대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전을 무한한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도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하면서 네. 슬로건은 잠들지 않는 대전 그리고 꺼지지 않는 재미 예. 이렇게 정했고요. 대개의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네. 12시 사실상 0시까지 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예. 또 퍼레이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민들의 또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종 목표는 뭐냐? 관광 활성화의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마시고 노는 축제가 아니고 이 축제를 통해서 동구 중구의 원도심 상권도 부활시키고 거기에 그 운영하는 상인들 네. 소득도 증대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지역 발전도 동력을 삼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도시 브랜드라는 게 이런 지역 축제라든지 또 관광 자원들이 좀 활성화돼야지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전 영시축제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 365일 예. 문화 노잼 도시가 아니라 꿀잼 도시라고 이제 표명을 하시고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영시축제를 조금 정리를 하면 시장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기획된 다목적형 축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려면 물론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시장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역발상의 한계를 꼭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한 5가지 정도의 이미 다 준비됐습니다. 5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한여름, 뜨거운 여름이라는 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더위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위생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두 번째는 밤입니다. 밤은 쉬는 시간인데 그때 야간 경제 활동, 그 경제적인 요소를 찾아서 넣어줘야 또 성공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시라는 이제 정체성 문제인데요. 이게 젊은 분하고 기성세대는 이제 다
익숙한데 젊은 분들은 또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트로, 레트로 이런 거에 혼용, 콘텐츠를 찾아내는 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원도심에서 한다는 이게 이제 공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네. 예, 좀 넓은 지역이면 좋은데 그러니까 더더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 시장님도 강조하셨는데 이게 2009년에 이제 시장님이 구청장 하실 때 그때 엄청났었죠. 예. 정확히 대전적 영시축제였는데 그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 이런 요소를 조금 이렇게 극복만 해주면 그리고 또 그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응하고 준비했습니다. 오시는 거 시민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과제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시축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예.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부분들이 우선 준비됐습니까? 뭐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 것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형 퍼레이드가 좀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대전 브루스라는 창작 가요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전 시민교향악단, 시립교향악단, 네. 연정국악원 등 대전이 시가 운영하는 예술단들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대전시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간들이 대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버스킹 문제, 또 우리가 대전이 이제 저 가락국수부터 칼국수 두부들이치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누들 대전이라는 사실상 이 먹거리 면국수 축제가 좀 결합돼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전 브루스의 리메이크 작업을 했는데 함께 청년들이 대규모 거기에 맞추는 춤을 추는 보니까 코요테 예,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지하고 또 저 김종민 씨가 지금 리메이크한 노래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경품 이런 것도 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100만 이상 유튜브 세계가 참여를 해서 창현거리 노래방도 있고 또 별이 빛나는 밤 뭐 다양하게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요즘 K-팝이 뜨고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이 가수들 많이 모시는 건 좀 우리가 억제하고요. 그래도 포인트마다 지역의 K-팝 관련한 가수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아마 굉장히 재미있을 거로 보고요. 또 항우연 포함한 우리 출연 연구 기관이 갖고 있는 그동안 연구 성과물들 예를 들면 항우연이 인공위성을 쭉 지금까지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그거 대전역이나 인근에 지금 전시회까지 이 도시가 과학기술 수도고 사실상 명수일상부한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도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홍보 영상도 우리의 긍지와 자긍심이 드러낼 수 있게 해라. 그래서 내가 대전시다. 나는 대전시다. 이렇게 과감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전 영시축제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들어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전 시민이 축제다운 축제를 마음껏 건전하게 즐기는 게 목적이니까 질서가 좀 있어야겠죠. 이태원 사건도 있었으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모이다 보면 더운 날씨다 보니까 폭염에 대한 그런 안전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덥고 습한 날씨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뭐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위생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다른 축제에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걱정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오셔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실패한 축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민이나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최우선의 안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전 문제, 치안 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 안전 인력을 한 400명 가까이 운영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경찰, 공무원, 전문 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까지 포함되어 있고 지하상가를 포함한 밀집도 예상되는 곳에 CCTV를 대규모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AI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선별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1평방미터당 한 4명 이상이 모였을 때는 바로 이에 대한 경보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CCTV 포함한 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고요. 안전망도 20개 정도 높이 설치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2 집무실인 도청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임시 집무실을 저도 안전문제나 이런 걸 진두지휘해서 축제 기간 내내 그 현장에 있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폭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로에 물을 뿌리는 거와 문제야 그리고 그늘막 트럭스를 한 200m 정도 만들거든요. 그거하고 쿨링포구도 좀 운영을 하고 또 우천에 대비해서 비가 왔을 때에 우이나 이런 것들 준비까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께서 100만 명 이상의 일주일에 오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께서도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특히 지나치게 밀집되고 있는 것들은 좀 피해서 분산하고 저희도 철저히 지하상가를 포함한 그런 위험성 있는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상황실에서 정확히 선별 시스템으로 우리가 분석해가면서 안전을 지금 지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대규모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많죠. 이거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조심해야 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태원 참사 한 3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사전에 위험 조절을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초기 대응, 현장 조치, 그다음 3번째 그 안전관리 부서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미흡해서 국가에서도 올 4월인가요? 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이미 재난 안전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전광역시에서도 꼭 영시축제만이 아니라 민서팔기 들어가자마자 시민 안전실을 또 조직 개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젠가요? 엊그저께 최종 보고회를 갔었는데 지금 시장님 직접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셔서 뭐 크게는 안 합니다만은 그 참가자 분들이 서로 자기 자신을 조금 챙겨주시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좀 거기서 빠진 게 좀 물리적인 안전 대책도 있지만 이제 식중독이라든지 그 먹는 곳이 푸드존이 한 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점포가 한 80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왜 그런 것까지도 사각지대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좀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시축제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보고 있는데요. 다음에 궁금한 부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축제하면 이제 그 길거리 음식 같은 게 좀 많이 사람들도 많이 먹고 그런 게 기대를 많이 하는데 요즘 또 뉴스 보고 하면 바가지 같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또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바가지 요금 때문에 시민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시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 그래도 중앙로지하상가나 은행동, 대흥동 상권이 가장 큰 상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 상권이 살고 그럼 저희도 더 싸게 좋은 물건 팔 수 있고 또 오신 분들도 싸게 좋게 사시면서 만족감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식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아마 기대감도 큰 것 같은데 그런 또 반면에 최근에 그 축제장에서 이 폭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사화도 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런 폭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좀 마련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축제장에서 이제 바가지 요금 이런 것들이 성행할 수 있거든요. 또 100만 명 이상이 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대전시 원도심 8개 상인회하고 사실상 업무 협약을 했고요. 만약에 바가지 요금 가격 표시제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대규모 상인들이 와서 하는 노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원천 불허입니다. 그래서 그 원도심에 있는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철저하게 재임대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거기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만 운영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관광객들이 기존에 그 점포에 있는 가게들에서 가능하시면 음식도 드시고 거기에 대해야지 따로
저 매장을 많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상인회하고 해서 한 4개 정도의 먹거리존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그 안에서 원도심에서 장사하는 분들로 구성된 상인들께서 이익이 볼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중앙시장부터 은흥정역까지 양쪽 중앙로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는 이렇게 좀 조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상인들 같은 이 기회에 한몫 좀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또 어떻게 또 제가 비난할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무리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오히려 또 선량한 상인들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이고, 그건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바가지 요금 참 고질적인 거죠. 관광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강조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거는 그 자율 시스템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뭐 해가지고 좀 세게 뭐 위반했을 시 좀 탈락시키는 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이미 아까 상인연합회라든지 시장연합회에서 몇 번 개도개몽하고 했던 거를 보도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 프라이스라 그래가지고요. 한번 이제 이번인도 좋고 다른 지역에서 좀 성공한 사례인데 그 정찰 가격 말고요. 자기가 판매하는 가격을 스스로 써놓을 수 있도록 제시하게. 그러니까 신뢰감을 주는 거죠. 여기서 하면 가격이 너무 싸도 저질이라는 생각을 하고 비싸도 또 안 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방문객의 선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다라는 이런 오픈 프라이스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했고 그다음에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구입처와 소비처가 같다 그러면 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밀키트 같은 그러니까 원료는 우리 원도심 내 가게를 사가지고 행사가 끝나도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조금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가격이 착한 축제로 소문나면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몰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인들께서 아마 영업을 한 12시까지 다 운영을 하시기로 또 서로 협의가 되신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저렴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대전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새롭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숙한 대전 시민들 또 우리 위대한 대전시의 상인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또 원도심 활성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통 상황에 대한 궁금증들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량 없는 거리를 만들고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교통을 통제한다고 하니까 버스가 통제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시내를 나오거나 이럴 때 이동할 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교통이 통제된다고 하니까 영시축제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시에서 이 거리에서 저녁에 EDM 댄스 파티가 열린다고 하는데 일단 젊은 사람으로서 재미있을 것 같고 와보고 싶은데 일단 교통 문제나 주차 문제, 영시 기간의 대중교통이 좀 궁금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지금 EDM 축제, 댄스 파티 여기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대로 차 없는 거리 한다니까 교통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궁금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8월 15일 전후로 이 축제를 계획한 게요. 우선 방학 기간이라 교통을 통제했을 때 학생들 포함한 불편이 최소화되는 시기 그리고 삼복도이 낮과 밤이 기온이 비슷한 시기 왜냐하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예를 들어 싸늘하다 보면 사람들이 반팔 입고 와서 굉장히 즐기다가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통제를 해도 괜찮은 이런 시기인데요. 이 여름이 휴가철 아닙니까? 휴가철은 또 도심이 좀 통통 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통제를 해도 불편이 최소화되는 시기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스 우회 노선은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속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버스 우회 노선 정거장 이런 걸 표시를 네. 보실 수 있고요. 또 먹을거리 이런 맛있는 집도 다 지금 표기가 돼 있고요. 또 우리가 관광객용 한 1만 7천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예. 우선 12개 대학에 주차장하고 공공기관 5개인데 한밭 수목원 그리고 한밭 운동장 한남대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셔틀버스를 4개 노선을 운영합니다. 주차해놓고 셔틀버스 예, 타고. 셔틀버스 들어오시라 이러고 그리고 지하철도 예.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셔틀버스, 버스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심에 가까운 분들은 좀 걸어 나오셔서 그렇죠. 또 걸어서 이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축제가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챙겨볼 부분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를 다 됐으니까 아까 시장님도 강조한 것처럼 이제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문화는 꽃, 관광은 열매. 사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전의 관광 위상이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심지어는 학교의 학생들이 산업이 좀 다운되니까 그리고 아까 강조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대전에 아주 상당히 야심찬 영시축제가 상당히 전공자로서 기대도 되고요. 제가 준비한 말이 있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부산 불꽃축제, 보령 머드축제, 김제 지평전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천양 흑대릭축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축제보다 우리가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이미 한 번 2009년에 대전적 영시축제를 해본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시민과 한 몸이 돼서 잘만 한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에 큰 획을 긋는 대형 행사라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님 마지막으로 이 행사 준비하는 포부와 또 세계적인 축제로도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사실상 조금 예산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저는 이 축제를 통해서 대전을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약을 꿈꾸고요. 또 나아가서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같이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가장 큰 걱정은 늘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께서 나의 안전은 내가 스스로 먼저 챙긴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 안전한 축제를 하는데 많이 좀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성공한 축제로 반드시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한민족은 흔히 흥의 민족, 또 축제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이미 세계를 제패했다면 이제 K-축제, K-페스티벌도 한번 비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